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우리를 굴복시키고 우리가 수용하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칼융 어떤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왜 우리 생각 속에 머무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누군가가 떠난 자리에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느껴본 적 있나요? 어떤 존재는 왜 그토록 중요해져서 그들의 부재가 동시에 우리를 일가우는 고통을 만들어낼까요? 이 영상에서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을 진정으로 그리고 변화를 가져올 만큼 그리워하게 만드는 심리의 깊은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융의 개성화 과정이 두 존재 사이의 진정한 끌림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그리움을 조작하려는 시도가 왜 당신을 당신의 진정한 존재감의 가능성에서 멀어지게 하는 함정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변화는 단순하면서도 심오합니다. 더 이상 그리움을 유발하는 기술을 찾지 말고 당신의 부재가 상대방의 자기 인식으로 향하는 문이 될 만큼 진정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융의 저서에는 존재와 부재의 관계에 숨겨진 고대의 비밀이 있습니다. 소수만이 이해하는 역설이며 진정한 연결은 의존이 아닌 완전한 자유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 자신이 될 때 당신의 존재감과 부재는 똑같이 강력해집니다. 유일한 존재의 각성 주제로 계속 따라오세요. 거기서 거리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존재감의 숨겨진 열쇠를 공개할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애착의 깊이 속으로 우리를 얽매는 그림자는 항상 먼저 나타납니다. 매 순간 휴대폰을 확인하고 싶은 불안감, 메시지가 오지 않을 때의 고통, 상대방이 멀어질 때 느끼는 공허함 속에서 나타나죠. 융은 모든 집착이 우리가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로 우리 자신 안에서 마주 보기를 두려워하는 것을 드러낸다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메시지를 읽었는지 강박적으로 확인하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알림이 오지 않을 때마다 불안감의 파도가 그를 덮칩니다. 그는 침묵의 이유에 대해 정교한 이론들을 만들어냅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과 있을지도 몰라. 어쩌면 흥미를 잃었을지도 몰라. 어쩌면 한 번도 정말로 신경 쓰지 않았을지도 몰라.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펼쳐지는 동안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답장 없는 메시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버려질 것이라는 고대의 두려움에 관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이처럼 숨 막히는 애착을 느껴본 적 있나요? 절박한 애착은 관계에서 우리의 그림자가 발현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완전함, 우리의 행복, 그리고 우리의 가치감을 상대방에게 투사할 때 발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 안에서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부재 시에는 참을 수 없는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너무나 강렬한 불완전함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 보이죠. 이것은 성숙한 사랑이 아니라 오래된 상처에 뿌리 박은 의존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 안에 버려진 내면의 아이를 품고 있으며 이 아이는 이제 자신 안에서 찾을 수 없는 안정감을 상대방에게서 필사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움은 오직 자유가 있을 때만 태어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융의 역설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우리를 그리워하게 만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할수록 상대방은 덜 그리워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인정을 향한 불안감은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소모시키는 에너지로 인식되며 우리를 키우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필사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일 때 당신은 무엇을 느끼나요? 많은 경우 부담감을 느낍니다. 책임감을 느낍니다. 압박감을 느낍니다. 진정한 그리움과는 정반대입니다. 사실 애착의 그림자는 진정한 연결이 피어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치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죽는 식물과 같습니다. 과도한 보살핌이 질식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패턴을 변화시키는 길은 바로 이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상대방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버려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화면 너머 모두가 찾는 진정한 자아. 의미 있는 존재감을 형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두 번째 요소는 페르소나입니다. 융이 정의한 개념으로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우리가 쓰는 사회적 가면을 의미합니다. 융은 우리가 윤영이부터 적응적 페르소나를 발전시켜 왔음을 상기시킵니다.
어떤 행동이 승인을 가져오고 어떤 행동이 거부를 유발하는지 배웠습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으며 자란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이제 관계에서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항상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결코 거절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취약점을 숨깁니다. 오직 존경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왜 아무도 자신을 진정으로 그리워하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완벽하더라도 가면을 통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낼 때 사람들은 당신이 아닌 이 가면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그리워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역설은 명확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불완전함을 더 많이 숨길수록 상대방은 당신의 본질과 덜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리움을 남기는 것은 오직 본질뿐입니다. 누군가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계산적으로 행동했던 자신을 발견한 적 있나요? 적응적 페르소나는 인공적이고 과도한 향수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시선을 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저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당신이 존경받을 만하다고 믿는 것만을 보여줄 때 상대방이 진정한 당신을 존경하는 것을 막게 됩니다. 항상 미소 짓고 항상 상냥하며 항상 동의하는 여성을 상상해 보세요. 그녀는 자신의 힘, 분노, 다른 의견을 보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쉽고 편안하며 도전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믿죠. 그녀가 원하는 남자는 그녀가 멀어졌을 때 그녀를 진정으로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단지 편의의 부재를 느낄 뿐 인상 깊은 존재감의 부재를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두 번째 역설입니다. 우리가 드러내기를 두려워하는 진정성이 바로 잊을 수 없는 존재감을 만듭니다. 당신의 모난 부분, 당신의 특이점, 심지어 당신의 어려움까지도 당신을 유일하고 대체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윤근 이것을 개성화의 길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어둡고 밝은 측면들을 통합하여 일관된 전체성을 이루며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방향으로 나아갈 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존재감은 진정성을 향한 초대장이 됩니다. 상대방이 가면 없이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기술보다도 더 그리움을 느끼게 하는 종류의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내면의 포옹. 남성성과 여성성이 만날 때 윤기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내면의 남성성과 여성성의 원리를 품고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내면의 여성적인 측면인 아니마는 종종 무의식 상태로 남아 그가 만나는 여성들에게 투사됩니다. 여성의 경우 내면의 남성적인 측면인 아니무스는 그녀가 끌리는 남성들을 통해 표현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불균형은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완전성을 향한 외적인 추구를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감수성, 정서적 연결 능력, 그리고 수용성, 아니마와 관련된 자질들을 결코 발전시키지 못한 남자를 상상해 보세요. 그는 극도로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여성들에게 끌리며 그 여성들이 자신 안에 이 공허함을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성과 함께 있을 때 그는 일시적으로 완전함을 느낍니다. 그녀가 멀어지면 파괴적인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로 그리워하는 것은 그녀가 아니라 그녀가 일깨워준 자기 자신의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아니무스, 자기 주장, 경계를 설정하는 능력, 독립성을 발전시키지 못한 여성은 이 자질들을 남성에게 투사하고 완전함을 느끼기 위해 그에게 의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존재 속에서 완전함을 느꼈다가 그 사람이 멀어지자마자 공허함을 느껴본 적 있나요? 우리가 상대방에게서 필사적으로 찾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 안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역설입니다. 우리가 내면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더 많이 통합할수록 자신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 상대방에게 덜 의존하게 되며 우리의 연결은 더욱 진정성 있게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두려움 없이 자신의 감수성을 키워온 남자. 울음을 허락하고 자신의 감정과 연결되며 논리만큼이나 직관을 소중히 여기는 남자. 그가 여자를 만날 때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그녀에게서 찾지 않는다. 온전한 자신의 존재를 제공하고 또 다른 온전한 존재를 받는다. 이 남자가 부재할 때 여자는 그에게 의존해서가 아니라 그의 온전함에 대한 진정한 존경심 때문에 그를 그리워한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내면의 아니무트를 존중하고 자신의 힘과 독립심을 키우는 여자는 혼자가 될까 두려워 남자에게 매달리지 않는다.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열망에 의해 관계를 선택한다. 아니마와 아니무트의 내면적 포옹은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온전한 인간을 창조한다. 그리고 오직 진정한 관계만이 진정한 그리움을 남긴다. 부름받는 공허, 부재 속 영혼의 속삭임. 윤근 침묵과 공허가 영혼이 마침내 이야기할 수 있는 신성한 공간이라고 가르친다. 끊임없는 소음과 영구적인 연결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이 지혜를 잃었다. 우리가 항상 존재하고 항상 가능하며 우리의 존재로 모든 공간을 채울 때 우리는 부재의 신비가 그 역할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셈이다. 숨 쉴 공간조차 없는 관계를 상상해보라. 모든 여유로운 순간이 메시지, 전화, 만남으로 채워지는 곳. 부재가 기회가 아닌 언제나 위협으로 간주되는 곳. 이러한 상황에서는 진정한 그리움이 피어날 기회가 결코 없다. 그리움은 의존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끊임없는 간섭 없이 상대방이 우리의 존재의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공허 또한 말한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존재로는 결코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한다. 어떤 사람들은 방 안의 모든 공기를 가득 채워 그들이 떠났을 때 우리가 그들을 그리워할 공간조차 남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 있는가? 이것이 네 번째 역설이다. 더 많은 공간을 줄수록 부재 중에도 당신의 존재감은 더 크게 느껴진다. 공허의 힘을 이해하는 여자를 상상해보라. 그녀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진정한 주의와 진실된 연결을 제공하며 온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또한 헤어짐의 순간들을 위협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자연스러운 리듬의 일부로 보며 존중한다. 그녀는 불필요한 소음으로 침묵을 채우지 않는다. 그리워하게 만드는 전략으로 상대방의 인식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저 충만하게 자신의 삶을 살고 상대방도 그렇게 하도록 허락한다. 그녀가 멀어질 때 그녀는 말없이도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공허를 남긴다. 상대방이 그녀의 끊임없는 물리적 존재에 방해받지 않고 그녀의 진정한 존재가 미친 영향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윤근 이곳이 무의식이 작용하고 만남 중에 심어진 씨앗이 의식적인 방해 없이 상대방의 정신 속에서 싹틀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할 것이다. 진정한 그리움이 태어나는 것은 바로 그 공허 속에서다.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신경증적인 갈망이 아니라 한 존재의 고유한 가치를 인식함으로써 생겨나는 깊은 감상이다. 부재는 의식적으로 경험될 때 고통스러운 결핍이 아니라 더 의미 있는 만남을 향한 영혼의 부름이 된다. 공허의 변모, 부재가 존재를 빚어내는 방식. 부재를 통한 변화는 융 심리학에서 가장 심오한 개념 중 하나이지만 이러한 용어로 논의되는 경우는 드물다. 융은 정신이 에난티오드로미아 원리를 통해 끊임없이 균형을 추구한다고 가르친다. 즉 어떤 힘이든 극단으로 치달으면 그 반대로 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끊임없는 존재는 그 영향력을 잃는 반면 의식적인 부재는 존재의 의미를 강화한다. 항상 가능하고 항상 즉시 응답하며 자신의 존재로 매 순간을 채우는 남자를 상상해보라.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일관성은 단지 배경이 되고 기대되는 것이며 더 이상 온전히 주목받거나 감사히 여겨지지 않게 된다. 반면에 온전하고 집중적이며 의미 있는 존재로 당신의 삶에 나타났다가 자신의 여정을 살기 위해 물러나는 사람을 상상해보라. 이러한 움직임은 관계를 생동감 있고 의식적으로 유지하는 존재와 부재의 춤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이 종종 풍부하고 의미 있는 자신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적 있는가? 진정한 존재는 지속성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으로 측정된다. 이것이 다섯 번째 역설이다. 부재는 진정한 연결을 약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공허를 의미로 변모시킴으로써 그것을 심화시킨다. 목적과 의미를 가진 충만한 삶을 사는 여자를 상상해보라. 그녀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진정으로 존재한다. 그녀가 부재할 때도 그녀는 자신의 삶 속에서 똑같이 존재한다. 그녀는 메시지나 외부의 인정을 기다리며 살지 않는다. 그녀가 멀어질 때
그녀는 절망적인 공허가 아니라 가능성의 공간을 남긴다. 상대방 역시 자신만의 온전함을 탐색하도록 하는 초대. 이것이 공허의 변모이다. 부재가 버림이 아니라 연결의 견고함에 대한 신뢰의 행위일 때, 진정한 유대는 끊임없는 근접성이 아니라 영혼의 공명에 달려있다는 확신. 윤근 이것을 개별화된 존재들 간의 관계로 불렀을 것이다. 즉 자신의 온전함을 향한 여정을 마치고 따라서 상대방에게서 자신의 잃어버린 부분을 찾지 않고 온전함과 온전함 사이의 연결을 추구하는 존재들 말이다. 이러한 종류의 관계에서 그리움은 고통스러운 결핍이 아니라 상대방의 독특함을 감상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독특한 존재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축하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모두 은밀히 깨우고 싶어 하는 그리움이다. 얽매이게 하는 그리움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그리움. 거리의 춤, 공간을 의미로 변모시키다. 윤근 대립되는 것들이 항상 통합을 추구한다고 가르친다. 근접성과 거리, 존재와 부재. 이 극성들은 적이 아니라 우주적인 춤의 파트너이다. 정서적 거리의 연금술은 두 존재 사이의 공간을 고통스러운 공허가 아닌 연결이 더욱 깊고 의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옥한 장으로 변모시키는 데 있다. 이 춤을 이해하는 한 커플을 상상해보라. 그들은 헤어질까 두려워 끊임없이 함께 있지도 않고 친밀함이 두려워 끊임없이 떨어져 있지도 않다. 그들은 삶 자체의 호흡처럼 다가서고 멀어지는 자연스러운 리듬 속에서 움직인다. 함께 있을 때는 진정으로 함께한다. 존재하고 주의를 기울이며 연결되어 있다. 떨어져 있을 때는 이 공간을 관계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존중하며 결함이나 위협으로 여기지 않는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야 최고의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 있는가? 거리는 연결의 반대가 아니라 그 자연스러운 맥동의 일부이다. 이것이 6번째 역설이다. 의식적인 거리는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친밀함이 꽃필 수 있는 필수적인 공간을 만든다. 끊임없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의 신호가 아니라 종종 불안정함의 신호임을 이해하는 남자를 상상해보라. 그는 자신의 존재를 필요가 아닌 선물로 제공한다. 그리고 그가 부재할 때는 다음 만남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거리의 의미를 변화시킨다. 두려워하기보다는 가능성의 장이 된다. 둘 다 숨쉬고 성찰하며 개별적으로 성장하여 이 새로운 자신들의 면모를 관계 속으로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공간. 윤근 이 춤을 관계적 개별화 과정의 일부로 이야기했을 것이다. 즉, 자기 발견 과정에 있는 두 존재가 결합과 자율성 모두를 존중하는 리듬으로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다. 거리의 연금술은 헤어짐의 두려움을 자유의 축하로 변모시키는 데 있다. 부재의 불안감을 공간에 대한 감사로, 겉보기의 공허함을 숨겨진 충만함으로, 당신이 이 연금술을 터득하면 더 이상 그리워하게 만드는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 거리를 존중하는 당신만의 방식은 상대방이 당신의 부재를 버림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의미를 더 깊이 느끼기 위한 초대. 내면의 여행자, 떠나는 것이 곧 돌아오는 길일 때 윤근 영웅의 여정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익숙한 편안함을 떠나 미지의 세계로 모험하고 도전에 직면하며 변화하여 돌아오는 여행자의 원형 말입니다. 이 방랑자, 즉 여행자의 원형은 우리 각자의 내면에 살아 있습니다. 탐험과 성장, 자유를 갈망하는 우리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전이나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억압할 때 그것은 불안감, 지루함, 심지어는 관계 파괴를 통해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신의 내면을 탐험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항상 타인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자신을 적응시키고 맞춰가며 진정으로 자신만의 자아 발견 여정에 나서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관계에서 육체적으로는 존재할지 모르지만 그의 본질은 부재합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내면의 부재는 의미 있는 그리움을 남기지 않는 존재감을 만들어냅니다. 반면에 자신의 내면 여행자를 존중하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자신의 성장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자신 안의 새로운 영역을 탐험하며 자신의 그림자에 직면하고 새로운 잠재력을 발견하는 사람 말입니다. 결코 떠나지 않는 자는 결코 진정으로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7번째 역설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내면 여정을 존중할수록
당신의 외부 만남은 더욱 의미심장해집니다. 우리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기는 사람들이 자주 풍요로운 내면 세계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당신은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자신과 깊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자신의 깊이를 탐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여인을 상상해 보세요. 그녀는 자신의 열정에 몰두하고 두려움에 직면하며 자신을 제한하는 신념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 안에 새로운 면모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그녀는 자신의 내면 세계의 모든 풍요로움을 그 만남에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녀가 부재할 때 상대방은 단지 그녀의 육체적인 부재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열어준 인간 경험의 미지의 차원으로 향하는 문에 대한 그리움을 느낍니다. 윤근 이것을 개별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모든 부분을 일관되고 진정한 전체성으로 통합하는 여정 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 여정에서 더 나아갈수록 그의 존재감은 더욱 자석처럼 매력적이 되고 그의 부재는 더욱 의미심장해집니다. 여행자의 원형은 우리가 타인의 삶에서 충만하고 의미 있는 존재로 진정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안락지대에서, 우리의 제한적인 패턴에서, 우리의 굳어진 정체성에서 끊임없이 떠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자신 안에서 이 원형을 존중할 때 우리는 인위적인 기술로 그리움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 여정은 너무나 풍요롭고 다면적인 존재감을 만들어내어 우리의 부재는 상대방 또한 자신의 깊이를 탐험하도록 이끄는 초대가 됩니다. 보이지 않는 만남, 관계 속 운명의 실타래, 윤근 서양 세계의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우연의 일치인 사건들이 실제로는 인과관계가 아닌 의미로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입니다. 관계에서 이러한 동시성들은 순전히 이성적인 것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특정 사람들과 우리를 연결하는 것처럼 보이는 보이지 않는 실타래처럼 나타납니다. 당신은 누군가와 설명할 수 없는 연결감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실제로 아는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서로를 알고 지낸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아니면 누군가를 생각하자마자 몇 분 뒤 그 사람에게서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나요? 이러한 동시성들은 우리의 연결의 더 깊은 차원을 드러냅니다. 윤기 집단 무의식이라고 불렀던 것, 즉 우리의 개별적인 정신이 더 깊은 수준에서 만나는 공유된 장말입니다. 순전히 관계의 표면적인 수준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기술, 전략, 그리고 상대방이 자신을 그리워하게 만들려는 조작에만 말입니다. 이 사람은 페르소나의 수준에서만 작용하며 우리를 진정으로 연결하는 더 깊은 흐름들을 무시합니다. 가장 의미 있는 만남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8번째 역설입니다. 당신이 인간 연결에 보이지 않는 차원들을 더 많이 인식하고 존중할수록 그것의 가시적인 발현을 조작할 필요가 덜해집니다. 관계에서 말해지고 행해지는 것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의미심장한 패턴, 꿈, 직관, 그리고 자신을 특별한 누군가와 연결하는 것처럼 보이는 우연의 일치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한 남자를 상상해 보세요. 이 남자는 관계를 단순히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감정적 교환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는 관계를 더 큰 무언가가 드러날 수 있는 의미의 장으로 봅니다. 그는 상징들, 반복적인 패턴, 그리고 중요한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듯한 동시성의 순간들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 남자가 누군가의 삶에서 부재할 때 그의 부재는 다른 특성을 지닙니다. 단순히 한 육체적 인간의 부재가 아니라 그가 대표하는 미스터리로 향하는 창문의 부재입니다. 융은 사람들 사이의 가장 깊은 연결은 원형적 수준에서 일어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단순히 개인이 아니라 인간 경험의 보편적인 패턴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의식 수준에서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그리움을 만들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감은 의미로 향하는 문이 되고 우리의 부재는 상대방이 자신 안에서 그 의미를 계속 탐험하도록 이끄는 초대가 됩니다. 동시성들은 우리가 물리적인 시공간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진실을 존중할 때 우리의 존재감과 부재는 동등하게 강력해지며 둘 다 상대방을 우리가 지닌 신비로 일가을 잠재력을 지닙니다. 집단 영혼의 반영, 타인이 우리를 드러내는 방식 윤근, 우리가 타인에게서 보는 많은 것들이
우리 자신 안에 인식되지 않은 측면들의 투영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강하게 끌리거나 혹은 강하게 거부감을 느낄 때 우리는 종종 아직 의식적으로 통합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부분들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들 사이에 일종의 거울을 만듭니다. 그 안에서 각자는 타인에게 잠재력과 그림자를 모두 반영합니다. 관계에서 끊임없이 인정과 관심을 갈구하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은 타인에게서 진정으로 찾는 것이 자신 안에서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자신의 가치를 반영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상대방이 자신을 그리워하게 만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할 때 그는 사실 자신에게 스스로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치 있고 기억될 만하며 자신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당신은 우리가 종종 더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존경하지만 아직 완전히 통합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측면들을 반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우리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기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9번째 역설입니다. 당신이 관계 속 투영을 더 많이 이해할수록 자신의 가치에 대한 외부적 확인이 덜 필요해집니다. 투영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한 여인을 상상해 보세요. 그녀는 누군가에게 강한 존경심을 느낄 때 그것은 종종 잠재적으로나마 자기 자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자질들을 인식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의존하기보다는 그러한 만남들을 자신 안에서 똑같은 자질들을 개발할 기회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없는 혐오감을 느낄 때 그것이 자신 안에 인식되지 않은 그림자에 대해 무엇을 드러낼 수 있는지 탐구합니다. 이 여인은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그리움을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연결이 두 인간이 서로의 전체성을 인식하고 통합하도록 서로 도울 때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윤근 이것을 그림자 통합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감탄할 만한 것이든 두려운 것이든 타인에게 투영하는 우리 자신의 측면들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면의 작업을 수행할 때 타인의 삶 속에서 우리의 존재감은 더욱 선명한 거울이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성장을 위해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존재감이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깁니다. 기억되기 위해 조종하는 존재감이 아니라 상대방 자신조차도 몰랐던 측면을 밝혀주는 존재감입니다. 자기 인식에 나선 자신이라는 중심을 향해 내려가기 윤게 따르면 자기 인식은 선형적인 과정이 아니라 우리를 우리 자신의 중심으로 점점 더 깊이 이끄는 나선형 여정입니다. 나선의 매 회전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던 측면들을 다시 방문하지만 더 깊은 이해의 수준에서 그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매번 내려갈 때마다 우리는 윤기 셀프라고 불렀던 것, 즉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초월하고 포함하는 영혼의 조직적 핵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 내면의 여정을 진지하게 시작한 적이 없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표면에 머물며 가장 명백하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측면만을 알고 살아갑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관계 또한 표면에 머뭅니다. 이 사람이 부재할 때 단지 표면적인 공백만을 남깁니다. 사회적 기능, 역할, 편의의 부재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존재에 더 본질적인 수준을 건드렸을 때 생겨나는 깊은 그리움은 남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끊임없이 자아 발견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의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자신의 패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자신의 내적 모순을 탐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 안으로 깊이 파고들수록 세상 속 당신의 존재감은 더욱 의미 깊어집니다. 이것이 10번째 역설입니다. 진정한 자기인식은 우리를 더욱 자기중심적으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진정한 연결을 맺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스스로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종종 남다른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까? 자기인식이라는 내면의 작업에 진지하게 헌신한 남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명상하고 치료를 받고 꿈일기를 쓰고 자신의 반응을 탐구하고 자신의 조건화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남자가 관계를 맺을 때 자신의 깊이에 대한 친숙함에서 오는 존재감의 질을 만남에 가져옵니다.
그는 공허함을 채우려거나 불안감을 보상하려거나 인정을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안정된 내면의 중심에서 존재합니다. 그가 부재할 때 남는 것은 이 진정한 존재감의 흔적입니다. 우리를 완성시켜 주었던 무언가에 대한 결핍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 더 많이 드러내 주었던 만남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윤근 이것이 개성화 과정에 있는 사람과의 접촉이 가져오는 변혁적인 효과라고 말할 것입니다. 개성화는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하여 일관된 전체성을 이루며 점점 더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입니다. 자기 인식에 나서는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알수록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거나 우리의 가치를 정의할 필요성이 줄어든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것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훨씬 더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듭니다. 유일함의 각성, 나눌 수 없는 존재가 될 용기, 개인 인디비주얼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인디비두에서 유래했으며 나눌 수 없는을 의미합니다. 융에게 개성화 과정은 바로 나눌 수 없는 존재, 즉 인식되지 않은 내면의 모순으로 인해 분열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통합된 존재가 되는 길입니다. 이 과정은 사회적 기대나 확립된 패턴과 다를 때에도 자신의 길을 따르는 유일무이한 존재가 될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항상 자신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항상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를 따르고 자신의 진정한 독특함에서 비롯될 수 있는 거부를 항상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많은 관계를 가질 수 있지만 자신의 독특한 본질을 진정으로 아는 관계는 거의 없습니다. 그가 부재할 때 그는 독특한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정으로 독특해지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독특한 길을 따를 용기를 가졌던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의 독특한 재능을 가꾸고 자신의 차이점을 존중하며 자신의 온전함을 위해 필요할 때 군중 속에서 두드러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직 유일한 존재가 될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깁니다. 이것이 11번째 역설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독특한 존재가 되도록 허용할수록 당신의 영향력은 더욱 보편적이 됩니다.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종종 진정으로 독특할 용기를 가졌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독특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는 자신의 독특한 재능을 가꾸고 자신의 독특한 관점을 존중하며 비록 가장 인기 있는 가치가 아닐지라도 자신의 가치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녀는 돋보이기 위해 다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본성에 충실하고 있을 뿐입니다. 윤기 내면의 소명이라고 부르는 것, 즉 우리의 가장 완전하고 독특한 발달로 우리를 이끄는 영혼의 부름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그녀는 자신의 독특한 진정성이라는 선물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부재할 때 다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깁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존재는 대체할 수 없을 만큼 독특했기 때문입니다. 유일함의 각성은 아마도 융의 여정 중 가장 강력한 측면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문화적 조건화의 산물일 뿐인 것을 멈추고 인간 잠재력의 독특한 표현이 될 때입니다. 그리고 이 수준의 진정성에 도달하면 우리는 더 이상 기억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독특함이 우리를 잊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듭니다. 대립의 통합, 의식과 무의식의 조화 융에게 인간 발달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립의 통합입니다. 특히 의식과 무의식의 화해를 통해 그가 통합된 인격이라고 부른 것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 통합은 양극성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빛과 그림자, 이성과 직관, 구조와 흐름을 모두 포괄하는 역동적인 전체성 안에서 그것들을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분열된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합리적이고 통제되며 구조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인식되지 않은 충동, 욕망, 감정을 품고 있으며 이들이 때때로 모순되거나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분출됩니다. 관계에서 이 내적 분열은 불일치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극도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때로는 완전히 부재합니다. 때로는 친밀하고 때로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들며 어떤 버전의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결코 확신할 수 없게 합니다.
그가 불러일으키는 그리움은 혼란스럽고 불안하며 통합된 존재와의 접촉에서 생겨나는 깊은 감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자신의 내면의 대립을 통합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한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의 그림자를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통합합니다. 자신의 합리성과 직관을 모두 존중합니다. 자신의 강점과 취약성을 모두 받아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대립들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존재는 전체성으로 향하는 문이 됩니다. 이것이 12번째 역설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내면의 대립들을 더 많이 포용할수록 당신의 외면적 존재감은 더욱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강점과 취약성, 합리성과 감정, 독립성과 연결 능력을 모두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내면의 대립들을 의식적으로 통합한 남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민감성을 부정함으로써 자신의 강함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친밀함을 피함으로써 자신의 독립성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는 대립들이 창조적인 긴장 속에서 공존하는 역설적인 공간에 거주합니다. 이 남자가 관계를 맺을 때 그는 상대방이 자신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일부를 부정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완전한 존재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가 부재할 때 남는 것은 전체성과의 만남에 대한 기억입니다. 파편화되고 부분적인 인간의 버전이 아니라 윤근 이것을 셀프 실현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정신의 측면들이 조화롭게 작동할 때입니다. 본질적인 일관성을 잃지 않으면서 다양한 존재 방식 사이를 유연하게 오갈 수 있는 통합된 인격을 형성한다. 이러한 대립의 통합은 자연스럽게 깊은 흔적을 남기는 존재감을 만든다. 이는 잊히지 않으려 애쓰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은밀히 갈망하는 전체성의 한 조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빛나는 존재감, 부재가 길을 밝힐 때 이제 원이 닫히고 핵심 역설이 온전히 드러나는 지점에 이르렀다. 그리워하게 만드는 진정한 기술은 심리 조작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진실하고 통합되어 있으며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데 있다. 그래서 그 부재가 자연스럽게 그리움을 넘어선 변형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융은 가장 의미 있는 관계는 우리의 개성화 과정, 즉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길에 도움을 주는 관계라고 가르쳤다. 그리고 어쩌면 관계의 진정한 척도는 우리가 누군가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가 아니라 그 부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을 드러내주는지에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의 삶에 들어와 공허를 채우려 한 것이 아니라 길을 밝히기 위함이었던 사람을 상상해보라. 당신을 완성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잠재적 완전성을 비추어주기 위함이었던 사람을, 의존성을 만들려 한 것이 아니라 성장을 고취하기 위함이었던 사람을, 이 사람이 부재할 때 남는 것은 단지 이별의 고통만이 아니다. 그 사람이 당신 존재 안에 밝힌 빛이다. 그 근원이 사라진 부재 속에서도 당신을 계속 인도하는 빛. 진정으로 필수 불가결한 존재는 우리에게 그의 존재를 놓아주는 법을 가르쳐주는 존재이다. 이것이 궁극적이고 가장 심오한 역설이다. 가장 의미 있는 관계는 타인의 존재에 우리를 의존하게 만드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타인에게서 찾던 것을 우리 자신 안에서 찾도록 도와주는 관계라는 것. 당신은 그의 존재가 당신의 모든 존재를 밝히는 듯했고 그 부재가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당신 내면의 빛을 더욱 자각하게 만든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가? 지배하지 않고 비추는 존재감, 공허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보물을 드러내는 존재감, 의존성을 만들지 않고 자유를 고취하는 존재감. 이것이 융기 타인 안에 자기 셀프를 일깨우는 존재라고 묘사할 빛나는 존재감이다. 우리 각자 안에 이미 존재하며 인식되고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전체성의 핵심 말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처음에 시작했던 순환을 마침내 닫을 수 있다. 융의 저서에 숨겨진 존재와 부재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고대의 비밀. 진정한 연결이 의존성이 아닌 완전한 자유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드러내는 역설. 당신이 온전히 당신 자신이 될 때 당신의 그림자를 통합하고 당신의 독특함을 존중하며 내면의 대립을 포용하고 당신 자신의 개성화의 길을 따를 때 당신의 존재감은 타인 또한 자신의 전체성을 찾도록 이끄는 초대장이 된다. 그리고 당신의 부재는 절망적인 공허를 만드는 대신 타인이 당신에게서 찾던 많은 것들이 이미 그 자신 안에 존재했으며
인식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신성한 공간이 된다. 이것이 그리워하게 만드는 진정한 기술이다. 기억되기 위해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너무나 진실되게 사라져서 그 부자의 속에서도 계속 피어나는 의식의 씨앗을 남기는 것.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어떤